좋은 아침입니다. 8월 16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 메리츠 화재가 생보, 손보 통합 첫 1위를 달성했습니다. 올 들어 4차례인데요. 기업보험 1위까지 넘보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장단기 금리가 또 역전됐습니다. 작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와는 다릅니다. 그때 시장 일면을 엄청나게 장식했던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금융위기 온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으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1200원 뚫린 원화값 약세가 지속될 거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달러 예금을 주목하라는 재테크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돈들이 피해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황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금 지금 사도 될지 전문가들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 관련 이슈를 볼까요? 생손보 통합 첫 1위를 달성했다. 판매액이 얼마냐면요. 장기 임보험에서 신계약 보험료가 156억으로 154억을 기록한 삼성화재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단 시장 점유율이 23.1%나 되고요.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51.1%나 성장한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1위는 삼성화재가 독주였고 DB, 현대, KB가 2, 4위, 그 다음에 5위였는데 메리츠가 1위로 엄청나게 뛰어 올라온 거죠.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영업 조직이라든가 인센티브, 법인들이 좀 활용 등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제 강하게 이제 이끌어 가면서 이렇게 1위로 올라왔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기인 보험 시장의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일반 보험, 손해보험 시장에 1위까지 도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투자은행 쪽에서 잔뼈가 굵은 최성윤 씨를 사장으로 이제 기업 총괄 사장으로 요번에 영입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뭐 크레딧 스위스나 골드만삭스를 거쳤던 그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 화재나 해상, 배상 책임 등의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그러한 기업보험 쪽도 1위를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나죠. 5위에서 1위로 그리고 삼성을 넘어섰다라는 거는 사실 어떤 조직 면에서라든가 일단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놀랄 만한 수치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상품인데 이러한 상품이 나중에 이제 이 메리츠 화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뭐 우려의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생보사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사망보험금과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라 해서 보증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2015년 16년 때 금리 하락폭이 컸을 때 조달했었거든요. 준비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요즘 이제 매출도 좋지 않은데 특히 이제 그 고금리 상품 많이 판매했죠. 아시다시피 삼성, 한화 그리고 교보 이런데 이제 그 준비금에 대한 문제 또 이제 고금리 상품 판매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한 1,000억 원 정도 또 준비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러한 이제 부담들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래 공포, 뭐 이제 금리 역전. 지난 5월에는 3개월 물과 10년 물이 역전되면서 이 그래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 역전된 이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역전된 이후에 리세션 경기 침체가 왔다. 회색 막대기 표시입니다.
78년 이후에 5차례 모두 100% 어김없이 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55년으로 좀 넓혀보면 9차례가 있었는데 한 차례 빼고는 다 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늘 이제 얘기하는 금리 역전 이후에 통상 22개월 이후에 그 경기 침체가 왔다는 내용이었는데, 뭐 IT 버블 때도 맞췄고 글로벌 금융위 때도 다 맞췄었던 거죠. 그때 이제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이 시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라고도 인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 금리 역전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이 됐습니다. 가장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 이게 역전이 되면서 굉장히 큰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뭐 사실 이제 실제 이러한 경험들이 엄청나게 역할을 했고,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이 지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장기채와 단기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은행에 적금을 할 때도 기간을 길게 하면 당연히 금리가 높은 건 당연한 거고, 기간이 짧으면 그 금리가 낮은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채권도 떼일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기간이 길면 당연히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떨어진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시장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돈이 몰리면 금리가 채권 조달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 뭐 일부 이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채권 시장 언급했을 때 이제 15조가 넘는 마이너스 국채가 마이너스로 유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좀 교란시키고 있다. 그리고 실제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소비자들 오히려 지갑을 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연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도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고요. 그리고 유로 경제도 좋지 않고 세계 경제가 다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과는 좀 더 강하게 이러한 신호들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2020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무디스는 50%, 보아는 약 33%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페드에 얘기를 한마디 했었죠. 멍청한 놈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라 페드가 그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이전에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이번에는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려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한마디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페드로 돌리는 것, 파월 의장한테 돌리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분간은 당연히 달러가 강세를 지속할 것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사실 심리적 지지선이 1200원을 뚫고 이제 달러가 강세를 피고 하나가 이제 원화값이 약세를 피고 있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달러 강세 요인이죠. 거기 유럽 경제 안 좋은 것도 위기도 달러 강세 요인이고, 거기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아시다시피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로 또 안 좋고요. 여기에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위안화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연동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원화 약세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당분간 원화 약세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달러 예금을 조금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계속 달러 약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본인의 힘을 엄청나게 해외로 뻗치고 있죠. 약달러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4분기 정도에는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간을 좀 그 정도로 보고 달러 약세에
좀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아래 공포 때문에 뭐 증시, 세계 증시가 다 급락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가 휴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보가 들어오고 있지만 엄청난 충격을 줬고요. 그리고 자, 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꾸 이제 최근에 그야말로 이제 황금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 지금 사도 되느냐? 자, 당연히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에 돈이 쏠렸고 안전자산 하면 달러, 엔화, 금 그리고 원자재 중에 금이나 은 또 뭐 그때 백금 등을 얘기를 했었죠. 뭐 엄밀하게 말하면 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갔냐면은 일단 올 들어 20% 넘게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얼마까지 올라갔냐라고 치면 아직도 그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와 비교하면 그게 무조건 이제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현재 1g당 59,700원, 한돈에 22만 3,875원을 그 금시장인 KRX에서 거래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는 한돈이 거의 24만원 가까이 팔렸고요. 작년 말에 비해서는 27%, 1년 전과는 무려 36%나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이 금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당연히 해외 금 가격 상승과 환율과 같이 연동이 되는데 최근에 환율 약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냐? 일단 골드바를 사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죠. 최근에 이 골드바 1kg짜리 하나는 한 6,7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올해 대비해서 한 1,000만 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골드바를 사는 경우가 있고 뭐 6,700만 원짜리 이런 거 사기 어렵죠. 골드바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통상 이제 골드뱅킹으로 우리는 구매할 수 있는데 1g 단위로 살 수 있고요. 최초 가입시 1g 이상이고 거래 단위는 0.01g씩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g이 뭐 5, 6만 원대니까 뭐 이제 500원, 600원대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화 통장처럼 금을 제한 없이 사고 팔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KRX에서 주식처럼 거래하는 방법이 있죠. 당연히 이제 HTS나 스마트폰 갖고 거래하는 거고요. 뭐 요즘 TV에서 광고 많이 하죠. 올라간다 뭐 이런 노래 하면서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방법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뭐 ETF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KLX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소 0.02%만 내고 뭐 양도세나 부가세 이런 거 내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은도 이제 인기가 많은데 은 같은 경우는 뭐 ETF 쪽에 이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기서 소개를 했습니다. 무튼 아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금에 대한 이제 투자는 지금도 사면 나쁘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가 보게 되면 뭐 DLS 말씀드렸죠. 금리용도형 DLS 지금 100% 원금 손실 가능한 상품들 지금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예, 뭐 아래 공포에 대한 얘기, DLS에 대한 얘기,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리세션, 침체라고 하면은 2분기 이상 마이너스로 그 경제 성장률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불안한 신호들이 지금 유럽 경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시다시피 특히 독일 같은 유럽의 가장 큰 경제 대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이 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안 좋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충격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미 국채 ETF가 엄청나게 수익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려 한 달 만에 10%나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채는 보통 살 수 있는 게 10년물인데 이제 해외 쪽에 투자를 이야기를 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는 30년 물자를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채권 가격을 결정할 때 당연히 이제 가격의 변동폭에다가 우리가 둘의 선을 곱하는데
이 30년물짜리의 둘이에서 온 효율이 21이라고 합니다. 21년. 그래서 한 달 만에 금리가 0.6%포인트 떨어지니까 이 듀레이션까지 곱해서 무려 10% 넘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한 달 만에 났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되고 있죠. 특히 급속도로 내릴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문제가 그 트럼프가 이제 파월을 이제 비꼬듯이 얘기한 것처럼 비판한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이 국채 투자에 대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채권이 이런 성향을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방법도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애널 트레이더가 표정이 엄청나게 심각하죠. 못됐다라는 표현인데 무튼 어제 엄청난 충격이 시장에 가해졌습니다. 뭐 그 나스닥이나 다우가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예.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돈들이 몰려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 내용입니다. ELS는 홍콩 뭐 이제 시위 문제 있죠. 어저께 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중국 장갑차가 뭐 홍콩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장면이 뭐 유튜브에 떴다는데 그 사실 여부는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뭐 중국에서 시위대를 막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뭐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진짜 그 중국이나 가능한 것 같고 또 뭐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한테 얘기했죠. 그 뭐 요번 홍콩 문제부터 우리가 좀 그 해결하자 그랬더니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그런 사태들도 벌어졌는데 보통 홍콩이 문제가 생기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ELS의 이제 지수 중에 가장 많이 이제 그 잡고 있는 홍콩의 H 지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좀 폭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정말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을 통한 금융위기 분명히 자산을 좀 포트폴리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당분간은 조금 안전자산으로 가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포가 떨어지면 정말 그때는 뭐 다 아시다시피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뭐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뭐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Buy America I am 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타임즈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난 미국을 샀다.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은 미국이 금융위기를 맞았 2009년 8월 그때였습니다. 아무튼 위기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러프한 얘기지만 분명히 자금을 어느 정도 지켜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켜놓게 되면은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시작하시는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